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맡게 된 인텔 문종민입니다. AI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양한 인더스트리, 다양한 디바이스, 다양한 유스 케이스에서 AI가 활용되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자동차, 휴대폰 그리고 PC에서 그 진화의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스마트 디바이스이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치포틀레라는 멕시칸 그릴 체인이에요. 근데 여기 체인에 고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버려지는 음식 재료가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체인마다 음식점마다의 음식의 퀄리티나 양이 균질하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업을 했고 결국 가장 문제의 핵심은 그 계량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음식의 양을 재는 그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 식당 안에 이제 카메라 기반의 AI 시스템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음식의 계량 그리고 음식이 조리되는 순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조리자에게 알려줘서 많은 점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 AI 알고리즘은 당연히 이 매장 안에 있는 작은 PC에서 동작을 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패스트푸드의 프랜차이즈인데 이제 사실 많은 카페나 식당에 키오스크가 있죠. 근데 카페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스 라떼 한 잔 톨 사이즈요 하면 끝나는데 이걸 키오스크에서 누르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귀찮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I 음성 챗봇을 키오스크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실제 사람과 대화하듯이 굉장히 빠르게 주문을 받고 해결하고 고객의 불만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AI 엔진 역시 키오스크 뒤에 있는 소형 PC에서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버거킹의 사례인데요. 사실 버거킹이 이런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버거킹의 고민은 신제품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잘 안 산다는 거예요. 기존에 고객들이 먹었던 나는 그냥 계속 같은 버거킹 메뉴를 드시는 거죠. 그래서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할 때 이 고객의 과거의 구매 기록 그리고 현재의 위치, 시간, 날씨 이 모든 종합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새로운 메뉴를 추천을 해줍니다. 만약에 오늘같이 더운 초여름 날씨라면 거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차가운 음료를 같이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AI가 전반적인 콘텍스트를 판단을 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매장의 매출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알고리즘은 클라우드가 아닌 이 키오스크 뒤에 있는 PC에서 동작을 한 거죠. 저희는 기술 회사니까 잠깐만 기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매장 안에 있는 PC에서 AI를 동작을 할까요? 사실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죠. 근데 화면의 가장 맨 왼쪽이 현재 매장이 있는 PC, 디바이스가 되겠고 이제 여기서 요청되는 데이터 쿼리가 유무선망을 통해서 가장 우측에 있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로 전달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100ms, 10분의 1초 정도 걸리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자면 10분의 1초만큼의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딜레이를 만약에 실제 매장 안에 있는 PC에 처리한다. 그러면 5ms로 줄어듭니다. 사실 100ms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이 디바이스가 자동차라면 시속 100km로 이동하는 자동차라면 100ms에는 3m 정도 이동할 수 있고요. 이게 100ms가 아닌 1초가 된다면 30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 30m라면 여러 가지 많은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턴시, 낮은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유로 앞서 연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이유로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AI가 이제 엣지 디바이스로 이동을 합니다. 클라우드에서 동작하게 되면 클라우드를 비난하는 거 아니고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운영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말씀드린 레이턴시, 보안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점점 클라우드의 워크로드가 엣지나 디바이스로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고, 저희는 그 비중을 앞으로 3년 내에 30%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엣지 사례를 볼 텐데요. 사실 엣지 AI,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AI, 임베디드 AI 이 용어들이 사실은 좀 혼선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인텔이 오늘 말씀드린 엣지 AI는 아까 매장, 식당에 있는 그런 사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판단하는 AI, PC, 그거를 엣지 AI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엣지 AI는 사실 많은 도전 과정들이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엣지 AI가 동작하는 환경이 터프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퍼실리티가 아니죠. 엣지 AI는 먼지나 진동 혹은 소음 같은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동작하는 AI는 좀 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두 번째는 데이터의 확보예요. AI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엣지 AI의 데이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죄송합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의 엑스레이 데이터 이거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가 없죠. 공장의 센서 데이터 역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또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엣지 AI의 도전 과제 중에 한 가지예요. 그 다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엣지 AI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작하는 운영 체제도 다르고요. 동작하는 하드웨어, LCD의 크기, 또 CPU의 종류, 진짜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A라는 단말기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B라는 단말기에서 동작을 할지.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비용과 도전 과제가 있기 때문에 엣지 AI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방법론 중에 하나가 그 하드웨어가 무엇이든 간에 뭐 인텔을 포함한 다른 제품 어떤 거긴 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환경만큼은 적어도 AI 인퍼런스가 동작하는 환경만큼은 유니폼하게 맞춰보자라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비노라는 게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개발 환경이고요. 현재 많은 엣지 AI 개발사들이 이 오픈 비노를 활용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에 이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일하는 인텔은 어떤 식으로 이 엣지 AI를 접근을 하냐면 사실은 인텔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취해왔던 회사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인텔은 기본적으로 오픈된 에코시스템, 오픈된 생태계를 지향을 해요. 오픈된다는 말은 인텔만의 표준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표준을 저희가 따르고 그리고 인텔에서 개발하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100%는 아니지만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오픈 소스 형태로 커뮤니티에 업스트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라이센스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개방된 생태계에서 많은 솔루션 회사들, 특히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개방된 형태계에서 협업할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저희 인텔의 오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리눅스의 가장 큰 컨트리뷰터가 인텔이었고요. 안드로이드가 한참 유명해졌을 때 인텔이 두 번째, 세 번째 컨트리뷰터이기도 하고 지금 쿠버네티스 역시 인텔이 많은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된 형식의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솔루션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0여 개국에 84,000개 이상의 저희가 솔루션을 디플로이 이제 상용화를 시켰고요. 지금도 많은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파트너사들이 이 공개된 저희의 오픈 에코시스템 안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디바이스, 이제 저희가 매일 사무실에서 집에서 쓰고 있는 이제 PC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앞서 엣지 AI처럼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동작하는 AI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PC로 많이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는 추세예요. 이유는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생성형 AI가 중요해지면서 사실은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창작물, 그것이 그림이든 음악이든 글이든 저작권 이슈가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젠 AI를 써서 만든 창작물들이 과연 IP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많은 창작자들이 개인의 어떤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젠 AI를 써서 창작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AI PC가 점점 더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IP를 인정하냐 아니냐는 제가 감히 논할 어젠다는 아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정말 뛰어난 퀄리티의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젠 AI를 쓰는 그 프롬프트 역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디지털 아트 경진대회에서 이 젠 AI를 써서 대상을 수상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프롬프트를 900번 이상 수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기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PC 안에 AI가 들어가 있어요. 비디오나 음악의 퀄리티를 계산하는 용도. 그래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AI가 지금도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젠 AI가 도입이 되면서 유저가 원하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즉 콘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로 넘어가는 거죠. 콘텍스트를 이해하는 젠 AI, 특히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나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 같은 제품들이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요. 지금은 그 제품들 역시 클라우드 기반이지만 앞으로 조만간 클라우드와 이 PC 클라이언트를 혼용해서 쓰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넘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처럼 PC의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도전 과제가 있어요. 이제 AI가 동작하려면 당연히 컴퓨팅 성능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발열이 너무 심해서 배터리를 소모한다거나 혹은 AI 때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버벅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텔이 최신의 울트라라는 코어 울트라라는 브랜딩으로 제품을 발표했고 굉장히 혁신적인 아키텍처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코어 울트라 제품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프로세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GPU, NPU, CPU가 있고 이 세 가지 프로세서가 각기 다른 형태,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AI 워크로드를 수행합니다. GPU는 비디오나 이미지 같은 하이 스루풋이 필요한 AI를 처리하고요. NPU는 저전력, 스루풋은 크진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유지돼야 되는 AI 애플리케이션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PU 역시 AI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CPU는 가장 응답성이 빠른 프로세서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레이션처럼 굉장히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CPU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른 프로세서를 잘 활용하는 게 목적에 맞게 워크로드를 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근데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AI PC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PC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드웨어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인텔은 아까 말씀드린 공개된 형식의 생태계를 활용해서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 줄여서 ISV라고 하는데 100개 이상의 이 소프트웨어 협력사들을 초청을 해서 AI PC에서의 가장 최고의 품질 그리고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내년 말까지 25년 말까지 1억 대 이상의 AI PC가 판매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3분기가 다가오는데요. 다음 분기에 또 저희 최신 제품 코드명이 루나레이크라고 하는 이 최신의 AI PC용 프로세서가 출시가 됩니다. 당연히 그 전 세대에 비해서 컴퓨팅 파워가 혁신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ISV 소프트웨어 회사들과의 협업 역시 이 새로운 제품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예요.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들, 아도비,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같은 회사들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부분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는데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유명한 스테이블 디퓨전, 사실 클라우드에서 돌리는 것보다 AI PC 클라이언트에서 돌리는 게 약 2배에서 3배 이상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밑에 프롬프트도 있지만 마치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거와 같은 사이보그를 만들어줘, 뭐 이런 요청을 했는데 클라우드에서 30초 가까이 걸리는 거를 AI PC에서는 10초 정도에 제가 단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AI뿐만 아니라 생성형 AI가 어느 곳에나 있는 세상이 이제 곧 올 거고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인텔이 만드는 공개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이 생태계에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